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2년 상반기 코레일 자소서 다들 이번에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참고로 이 코레일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적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글을 잘 쓰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하반기까지는 각 항목이 800바이트 기준으로 이 네 가지 항목을 이런 식으로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1000바이트로 글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간단하게 미리 보면 코레일에 지원한 동기와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진로 계획, 그리고 인재상 중에 가장 부합한 인재상과 여러분들의 사례, 그리고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지원 직무와 연관성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마지막으로는 업무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물었는데요. 그동안에 코레일 자소서 항목은 여러분들이 쓰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은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코레일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잘 쓰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든지 실제 코레일 면접까지 진행을 하는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10분 정도의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항목에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담아라. 그리고 절대 지금부터 시간을 할애해서 코레일의 기업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시간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미리 서류 발표 대상자라고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면접을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자소서는 네 가지 항목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 1번이 있죠. 1번 지원 동기와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진로 계획과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지니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 이렇게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1번과 3번을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인재상과 직업윤리, 조직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자소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지원한 동기와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진로 계획입니다. 코레일에서 지원 동기를 물어본 적은 사실 없는데 나중에 면접에서는 한 10분 정도 내에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분명 한 번씩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코레일에 입사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이유를 동기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레일의 전문인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해 있을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각각 나눠서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 텍스트로 다 활용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소서 틀을 잡아보면요. 한국철도를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유가 뭐냐? 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코레일을 바라보고 있다. 작성하실 때요, 코레일 고객으로서 어떤 부분에 만족도를 느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인재상은 어차피 2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재상과 일치하여 지원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패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유 자체가 지원자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어필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장점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활용하여 입사 후에 어떤 부분을 바로 활용 가능한지 단기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내세워 보시고요. 그리고 직무상에 10년 이후에 어느 정도의 전문인으로서 성장해 있을지를 중장기적인 목표로 여러분들을 한번 내세워 보십시오. 참고로 코레일에 입사해서 평생 근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코레일을 일단 합격을 하고 취준 생활을 일단 종료를 해놓은 다음에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이 코레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코레일은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한 10년까지 여러분들의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직 충성도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자소서 예시를 봅니다. 한국철도에 지원한 동기 자체가 내가 지닌 장점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제시를 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저는 지난 5년 동안 바리스타 그리고 공공기관의 행정, 인턴 등을 통하여 여러 고객들을 응대했던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관찰을 통한 고객의 특성을 기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는 습관 자체가 늘 상대방보다 원하는 바를 먼저 알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데 활용하였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도 그렇고요. 이 고객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실질적인 성과도 제시해 봅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신규 커피 매장에서도 빠른 단골 고객 확보가 가능하였고, 공공기관 근무 시에도 빠른 행정 처리로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 향상에 기여를 하여 지점 만족도 평가에서도 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나의 장점이 과거에 이렇게 좋은 현상이 조직에 일어났다. 이런 부분을 어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코레일에 왜 내가 지원을 했는지 접점을 얘기해 봅니다. 과거에 불가피하게 휠체어를 타고 지역 이동을 할 때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영무원들이 여전히 저에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일반 자소서라고 하면은 택도 없는 접점이긴 한데 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코레일은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입니다. 저 또한 코레일 이용 고객으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전 시간대에 걸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늘 가셨던 그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코레일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교대 근무를 통하여 전 시간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했어요. 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숙지하여 이 탑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 지금 사무영업 영무원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드린다는 점 감안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중장기 목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략 과제라든지 전략 목표 이런 정도에서 뭐 원하시는 문구를 이거 괜찮은데 나중에 면접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잡으셔서 표현하시는 거는 뭐든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이런 고객과의 소통으로 쌓았던 각종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10년 후에 코레일 열차 상품의 다각화로 지속성장 사업 확대에 힘쓰며 특히 공사가 추구하는 남북으로 뻗어나가는 통일철도와 발맞춰 남북 문학기행 철도 여행과 같은 문화적 관점에서의 상품 교류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고 싶다. 나희승 사장님이 올해 발표했던 신년사를 보면요. 여기 남북 대륙 철도 운행도 열차가 가면 평화가 온다는 믿음 아래 차분히 준비해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해서 넣은 겁니다. 생뚱맞게 넣는 게 아니고 이 신년사를 감안했다는 거. 참고로 이 신년사는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이 재무위기, ESG 경영, 미래철도,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국민 신뢰 확보 등등 2022년 경영 방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기 있는 신년사를 꼭 읽어주십시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적으시고 가장 관심사가 높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마지막 이렇게까지 나 사장님이 말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 또 하나로 추가로 보실 것은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면접을 위해서도 한 번씩은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못 찾는 분들은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속해서 3번을 봅니다. 이 아까 1번을 언급하셨던 사항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경쟁력 요 3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원 동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0년 후에 목표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직무 분야와 관련해서 사례와 경험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은 당연히 직무 소개서입니다.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꼭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한번 틀을 잡아봅니다.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직무 소개서 내의 지식과 직무 수행 내용과 이 태도, 그래서 그것을 차별화 경쟁력이라고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경쟁력을 기르기까지의 노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식으로 설명하시면 된다. 그리고 짧고 굵게 마지막엔 코레일 입사 후에 지원 직무 내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것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이 1000바이트를 쓰시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시인데요. 이번 항목으로 조금 변형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예시를 작성한 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전기통신이고요. 실제 합격하셨던 분의 사례를 다시 재첨삭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기통신의 전공 지식 이외에도 안전 관련 유지 보수 및 사고 복구 등의 실무 경력은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쟁력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이 항목을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봅니다. 이 경력인데요.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리조트 시설물 유지보수팀에서 전기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있다 어필하는 거고요. 동시 수용이 가능한 500여 명의 고객들의 시설물 이용에 하자가 없도록 1일 3회 점검이라는 개인의 원칙을 세워 철저한 사전 예방 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장마철 태풍으로 인한 전기실 침수 위기 속에서도 시설 고장으로 인한 복구 작업 없이 평소처럼 고객들의 리조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적이 있다. 핵심 소재를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서 요약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얘기를 하는지 이유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고객의 편의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사소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준수하고자 하는 태도가 직무 경험보다 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며 이게 포인트죠. 직무 수행에 있어서 원칙 준수, 규정 준수, 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나의 이러한 태도다.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이를 하루가 아닌 365일 이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룬 성과이기에 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면접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아무리 뛰어난 역량들을 지금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365일, 1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는 꾸준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년 내내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나의 태도적인 관점에서 좀 어필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역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겸손으로 누르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적합하다. 이런 점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중이고요. 결과가 실제로 해당 사건을 계기로 평소에 철저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리조트 평가가 고객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당시 전월 대비 신규 회원 유입이 2배 이상 향상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러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조직에도 좋은 영향을 이런 식으로 매출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입사 후에도 이러한 신속한 사후 대책 수행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 준수의 태도로 든든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포부로 한 1000바이트 수준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블로그에 보시면 재작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 코레일에서 배포한 직무별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실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오셔서 실제로 한번 보시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것은 알고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1번 그리고 3번 경쟁력과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장기 계획 이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일부 역량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요 다음에 이어서는 이 부합하는 인재상과 직업윤리를 각각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제가 보여드렸던 가이드와 예시에 따라서 빨리 완성하시고 제출하십시오. 코레일은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정도의 자소서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이 자소서 제출을 하시고 필기시험에 올인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에 2부에서 이 나머지 항목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